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3차원 측정기의 구성 요소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앞으로 두 번에 나눠서 진행되게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본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살펴봄으로써 그 원리와 기능을 이해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3차원 측정기는 크게 본체와 컴퓨터 그리고 전자 제어 장치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본체는 다시 각 축의 몸체와 스케일 그리고 프로브 등으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체의 각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본체는 서로 수직 방향으로 운동하는 세 축을 가진 기계 부분을 말합니다. 각 축에는 움직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베어링과 축의 이동량을 읽어내는 스케일이 부착되어 있고, 본체에서는 이런 장치들을 이용해서 프로브와 공작물 사이의 상대적인 좌표값을 각 축 방향으로 나타내줍니다. 본체는 구성된 모양이나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종류로는 브릿지형과 겐트리형, 캔틸바형, 컬럼형, 그리고 수평 암형 등이 있습니다. 본체에 사용되는 소재의 기계적 열적 특성은 3차원 측정기의 전반적인 특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용 목적과 설치 환경에 적합한 소재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화강암과 주물강이 주로 사용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세라믹과 알루미늄 합금이 중소형 기종을 중심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물강의 경우에는 가공성이 용이하고 대부분의 금속 공작물과 열적 특성이 비슷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겐트리형과 같은 대형 3차원 측정기의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알루미늄 합금은 중량이 가볍기 때문에 중소형 측정기와 고속으로 구동되는 측정기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라믹의 경우에는 화강암보다 열적, 기계적 성질은 우수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충격에 약하다는 상대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에는 본체의 정반 재질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화강암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강암은 비중이 낮고 경련 변화가 적고 열적 특성이 우수하면서 방진 효과가 뛰어납니다. 또한 열팽창 계수와 역률이 작으면서 구조적으로 매우 안정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물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재료의 변형이 생기는 시호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적 상태로 일정 기간 방치시킴으로써 변형을 제거하는 시즈닝을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화강암은 주물강에 비해서 시호 변화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즈닝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화강암의 또 다른 장점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가공성이 좋지 않고 휘성이 크기 때문에 부스러지기 쉽다는 점, 그리고 열 전도도가 적기 때문에 열 평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또한 수분을 쉽게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은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X축이나 G축에 화강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강암 자체의 무게 때문에 측정 속도에 제약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체에 주로 사용되는 몇 가지 재료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 그 외에도 최근에는 각 재료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한 신소재들이 많이 개발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G축과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진 X축 안내부의 형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화강암과 세라믹 그리고 주물강에 대한 몇 가지 특성을 비교한 것입니다. 열전도도는 세라믹이 가장 우수하고 열팽창 계수는 화강암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장비의 용도나 각 측정기 제작업체가 보유한 기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보여주는 특성이 우수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소재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무어사나 스위스의 쉬프사에서 제작된 3차원 측정기와 같이 화강암이나 세라믹을 사용하지 않고 주물강만을 사용한 3차원 측정기도 있습니다. X나 Y 그리고 G축이 이동한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디지털 스케일이 사용되는데, 초정밀 측정기의 경우에는 레이저 간섭계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지털 스케일은 광학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대형 측정기의 경우에는 자기식이나 전자유도식 또는 정전 용량식 등이 간혹 사용되기도 합니다. 스케일의 오차는 3차원 측정기의 정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광학식 스케일은 스케일이 주사 시스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움직일 때 스케일 눈금과 주사판 눈금에 의해서 주사광선이 일정한 이상차로 나타나는 현상을 이용해서 길이를 측정하는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사광선의 위상차를 광검출기에서 전기 신호로 변환시키고, 변환된 신호는 분할 회로를 이용해서 분해능을 향상시킵니다. 광학식 스케일은 스케일과 검출 헤드 그리고 분할 일금 회로로 구성되어 있는데, 스케일의 피치는 보통 10에서 40 마이크로메타 사이의 값을 갖고, 분해능은 보통 1 마이크로메타 또는 0.5 마이크로메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0.1 마이크로메타의 것들이 개발돼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는 광학식 스케일의 부착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반에 부착된 스케일은 고정되어 있고, 지금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움직이는 이 부분을 Y축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Y축에 부착된 스케일 헤드, 즉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케일 헤드가 Y축을 따라서 이동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동한 양을 스케일에 새겨진 눈금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케일 헤드와 스케일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눈금을 읽어내는지 다음 그림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은 빛을 투과시키는 부분과 투과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똑같은 간격의 폭과
격자를 구성하고 있고, 검출 헤드는 빛을 보내는 광원, 즉 이 부분이 되겠죠. 광원과 인덱스 슬릿,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과된 빛을 검출하는 수광소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측정기가 이동하면, 즉 검출 헤드가 이동하게 되면 고정되어 있는 주 스케일과 이동하는 부 스케일에 새겨진 눈금이 겹쳐서 무늬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스케일이 한 핏이 움직일 때마다 명암의 무늬도 한 주기가 변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정연파 신호를 이용해서 원하는 분해능을 얻어냅니다. 이런 과정은 다음과 같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스케일의 간격이 10마이크로미터인 측정기의 Y축이 움직였는데 명암 무늬 발생이 100번 반복되었다고 가정하면,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명암 무늬가 반만 생겼다고 가정하면 Y축이 이동한 거리는 0.01mm에다가 100번 반복되었기 때문에 100을 곱하죠. 거기다가 마지막의 이동량은 10마이크로미터의 반인 0.005mm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을 전부 더한 총 이동거리는 1.005mm가 됩니다. 물론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만 기본 원리는 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학식 스케일은 주 스케일의 재질이 유리인 투과식과 철로 되어 있는 반사식이 있습니다. 투과식의 경우 정확도는 좋지만 측정 길이가 반사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한됩니다. 반면에 반사식의 경우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측정 길이가 길고 내환경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대형 3차원 측정기나 레이아웃 머신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사식 중에서도 만능 측정기 등에 사용되는 초정밀급이 있고, 특히 최근에는 정밀도가 개선된 반사식 스케일이 개발돼서 투과식을 점점 대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투과식 스케일입니다. 투명하게 보이는 부분, 즉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은 유리로 만들어진 스케일이고, 검은 블록 부분,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출 헤드입니다. 투과식 스케일은 처음부터 유리 스케일의 길이가 정해지기 때문에 사용하고자 하는 길이를 정확히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반사식 스케일의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반사식 스케일은 철제 자의 형태나 또는 얇은 테이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테이프 형태가 되겠습니다. 테이프 형태의 스케일은 취급이 편리하기 때문에 필요한 길이만큼 절단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따라서 매우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광학식 이외의 몇 가지 스케일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식 스케일은 자성 재료 테이프를 철 막대에 부착시키거나 철봉에 자성 재료를 도금한 것에 등간격의 자기 눈금을 새겨서 스케일로 사용합니다. 스케일에서 나오는 정연파의 수로 이동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특징으로서는 먼지, 기름, 진동 등 열악한 환경 하에서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PT는 보통 0.2mm인데 정연파로 얻어진 자석의 신호를 분할함으로써 1마이크로미터 이내에
분해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유도식 리니어 스케일은 철로 된 기판 위에 절연체를 넣고 그 위에 도금된 얇은 구리판을 포토에치법을 이용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코일을 만든 것입니다. 동일한 pitch로 구성된 스케일과 슬라이더가 서로 맞대어 있고 스케일 코일에 교류가 흐르면 슬라이더 코일에도 유도 전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슬라이더 코일을 움직이면 스케일과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유도 전압이 발생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길이를 측정합니다. 수평 암형이나 레이아웃 머신의 일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정전용량식 리니어 스케일은 절연체 위에 도금된 동판을 등간격으로 애칭해서 만듭니다. 스케일과 검출기의 패턴이 서로 겹치는 경우에 상하 두 전극 사이의 정전 용량이 가장 크게 되고 패턴이 완전히 어긋났을 때 정전 용량이 가장 적게 된다는 원리를 이용해서 길이를 측정합니다. 주로 정밀도가 낮은 저가의 3차원 측정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빛의 간섭 현상을 이용한 레이저 길이 측정기는 분해능이 우수하고 정확도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초정밀 길이 측정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레이저 측정기는 공작기계나 3차원 측정기의 교정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레이저 길이 측정기를 초정밀 3차원 측정기에 부착해서 세 축의 이동 길이 측정에 사용하는 것이 레이저 스케일입니다. 레이저 스케일은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온도나 습도 또는 기압 등의 변화로 인한 공기 굴절률의 보정이 필요하고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레이저 스케일을 장착한 3차원 측정기는 특수한 환경에서 사용하는 초정밀 3차원 측정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공작기계에 부착된 레이저 스케일의 예입니다. 레이저 헤드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테이블에 부착된 반사경이 이동을 하게 되면 상대적인 이동거리 측정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마지막으로 프로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엔진 블록을 측정하기 위해서 프로브가 접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프로브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프로브는 공작물의 좌표를 검출하기 위한 센서로서 3차원 측정기의 핵심 부분입니다. 프로브는 공작물 표면의 측정점을 감지해서 그 점의 X와 Y 그리고 G축의 좌표를 컴퓨터에 지시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프로브는 직접 공작물에 접촉해서 위치를 감지하는지 아니면 접촉하지 않고 광학적으로 감지하는지에 따라서 접촉식과 비접촉 프로브로 나눌 수가 있는데 프로브와 관련된 부분은 실제 3차원 측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다음에 몇 차례에 걸쳐서 별도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